지난주 LA 한인타운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사건에 관련해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보디캠 공개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고립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신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미국의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5선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새 임기를 맞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더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사업 분담금 1조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보디캠 공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2일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한인 사망 사건에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기 사용 규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 process is within 45 days there'll be a critical incident review that's released to the public. So that's called the critical incident review. That will, as I was asked earlier, generally those critical incident reviews will be narrated by our media relations. In addition, there'll be critical information, timeline, and portions of a body-worn video generally are released within that critical. So that'll be the next step. 유가족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인 단체들은 환자 병원 이송을 유가족들이 직접 신청했다는 점에서 출동 경관들이 관료대처 방안인 코드 5150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캠 영상 등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고립되고 힘들어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주변의 눈치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정신건강 관련 인식 증진을 위해 수년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는 뉴스타 파운데이션은 자녀와 직장 문제 등으로 많은 한인들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병이고 사실은 4명 중에 1명이 지금 이미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그걸 오픈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도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돌발 행동 등을 알 수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치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정신건강 문제는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신건강국은 보험이 없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밀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밀 보장 안 하면은 그 멘털 헬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루즈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벌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상담을 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저 사람 알죠? 그러면 제가 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뉴스타 파운데이션은 100세 시대를 위한 힐링 세미나로 신경내과 전문의 장원철 박사와 임상심리학 성소연 박사가 강사로 나서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 예방 등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껏 가족한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나 또 무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장애는 뇌의 문제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거나 뭔가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함께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들으면 좋겠고요. 이번 힐링 세미나는 오는 11일 토요일 LA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12일 일요일 리버사이드 갈보리교에서 진행되고 뉴스타 파운데이션은 추첨을 통해 한국행 왕복 비행기표 등 풍성한 경품도 준비돼 있다며 한인사회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병을 키우지 않도록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는 미국의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앞에는 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LA시 10지구 헤더허트 의원, LA시 노인국, 남가주 한국기업협회가 공동 후원한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사는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개막했고 시니어센터 K-댄스반의 멋진 무대로 열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이 시니어센터에서 최고령자예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이 5월 7일 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맞아서 아침 막 가슴이 벅차고 LA시 10지구 헤더허트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 1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는 쌀 500포를 전달했고 한미한국 정부 관계자와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은 한인 시니어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여기서는 뭐 마땅히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시니어 센터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시니어들은 오랜만에 모든 근심을 잊고 하나가 됐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우리가 어머니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프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어머님들도 있고 자식들이 또 올 수도 없는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주 맛있는 점심에 즐겁게 행사 구경하면서 덕담하면서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모니카 반주로 시작된 어머니 문회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은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직접 전할 수 없는 한인 어르신들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 선관위는 48대 회장의 정동환 이사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오까지 진행된 제48대 신임회장 선거 입후보에 정동환 이사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동환 차기 회장은 한인 상위 경력 20년 차로 그동안 각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지금 140명이 되는데 그 분야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20명쯤 돼요. 20명에서 한 30명 되는데 거기에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저희들이 같이 우리 교민들하고 쉐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단은 한인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전달한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48대 회장단 수석 부회장에 브래드리 변호사, 박윤재, 고민선 부회장이 각각 내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명품 보석 매장에서 중절도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의 수배를 받던 40대 용의자가 결국 뉴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국제 보석절도범 49세 야오롱 원 씨를 2건의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3월 4일 맨해튼 락펠러 센터 내에 있는 티파니 매장에서 직원에게 25만 5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경만 한 뒤 원 씨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직원은 반지를 진열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매장 직원은 재고 조사 중
해당 다이아몬드 반지가 큐빅으로 된 가짜 반지로 대체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시 카메라 분석 결과 당시 완 씨는 진짜 반지를 손바닥에 밀어넣고 가짜 반지로 바꿔치기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12일 완 씨는 허드슨 야드에 소재한 까르띠에 매장에서 직원에게 다이아 반지 2개와 시계 2개 등 여러 개의 주얼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정신없는 틈을 타 완 씨는 다이아 반지 2개 중 하나만 돌려줬고 다른 하나인 25,000달러 상당의 반지는 그대로 손에 쥔 채 매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완 씨를 체포했을 당시 그가 원산이라는 다른 이름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완 씨는 지난 2018년 9월 한국에서부터 시작해 이후 미국에서는 뉴저지,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뉴욕 롱아일랜드의 런던 주얼리 등 명품 보석 매장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절도를 저질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받은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완 씨는 당시 서울의 한 명품 보석 매장에 들어갔다가 33만 2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완 씨는 지난 금요일 맨해튼 형사법원의 대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감독하에 석방됐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나소 카운티 검찰이 완 씨에게 공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보석금 50만 달러를 책정, 도주 우려로 인해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6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선 러시아가 더 강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3월 대선에서 역대 최고인 87%의 득표율을 기록한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는 러시아가 단결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Уверен, мы достойно пройдем через этот трудный, рубежный период. Станем еще сильнее и обязательно реализуем долгосрочные планы и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на 서방과의 대화를 거부하진 않는다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취임식에 이른바 비우호국 대사들도 초청했는데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회원국 상당수는 대선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 우리나라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벨라루스도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단과 수호이 25 공격기 비행 중대가 참여해 벨라루스군의 핵탄두 이송과 탑재 능력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전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번 훈련이 러시아군의 훈련과 보조를 맞추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016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 사업 형태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 중 20%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2026년 전력화까지 기술 개발은 순조롭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개발비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 이상 상당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그 이유인데 지난해 부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이미 빼돌린 뒤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저희들도
수사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줄어든 분담금만큼 우리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는 데다 당초 공동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국민들은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월 소비자 기대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년 후 주택 가격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민들은 임대료의 경우 1년 후에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지난해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보고서는 국민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7.22%로 수년 전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연은은 모기지 금리의 경우 저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3년 내 이사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시아계 유권자 수는 한인 110만 명을 포함해 1,500만 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센서스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미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시민권자들 가운데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1,500만 명으로 전체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전체 한인 인구 205만여 명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공영방송 NPR 등 주요 언론들은 2020년 대선 때부터 아시아계의 투표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급등했다며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핵심 블록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아시아계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 5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계가 2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계가 260만 명으로 2위, 인도계가 210만 명으로 3위, 베트남계가 13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태계 유권자들은 5개 주에 몰려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430만 명으로 32%나 집결해 있고 뉴욕 110만 명, 텍사스 96만 명, 하와이 57만 5천 명, 뉴저지 5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에서 차지하는 아태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하와이가 전체의 55%나 돼 가장 밀집해 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17%, 네바다 11%, 서부 워싱턴주 10%, 뉴저지 9%, 뉴욕 8%, 버지니아 7%,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각 6%, 워싱턴 DC와 일리노이 각 5%, 조지아와 애리조나 각 4%,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각 3%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베트남계만 42대 51%로 공화당 우세로 나타났고 한인 67대 28%를 비롯해 6대 3의 비율로 민주당에게 더 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퇴직, 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과 공공의료보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제정이 약 1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2035년 제정이 고갈됩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만 조만간 고갈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가입자는 당초 예정된 지급액의 83%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와 장애인 대상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2036년 제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 예상 시점보다 5년 늦어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평균 임금이 상승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전반적인 재정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평가하며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봉건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이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647기 졸업생인 고 김봉건 회장은 6.25 전쟁 평양 탈환작전 등 최전방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16개를 받은 전쟁 영웅으로 지난 1984년 도미안 후 재미 이북 오도민 연합회 회장, 재미 한국 6.25 참전 동지회 회장, 제한군인의 미 서부지회 회장,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 서부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장례식은 오는 15일 로즈힐스 국립묘지에서 엄수됩니다. 도미노 피자가 팁을 주는 고객에게 팁을 지급하는 새로운 프로모션을 출시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배달원에게 일정한 액수 이상의 팁을 주는 고객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준다는 유팁, 위팁 프로모션을 출시했습니다. 배달원에게 $3 이상 팁을 지급하는 경우 온라인 배달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3 쿠폰을 받게 됩니다. 도미노 피자는 1960년대부터 뜨겁고 맛있는 피자 배달을 위해 노력했고 고객들이 서비스에 팁을 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요즘은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팁을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팁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들에게 답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고객 팁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팁을 반환하는 업체는 도미노 피자가 처음으로 팁 프로모션 혜택 대상은 고객이 배달원에게 $3나 그 이상의 팁을 지급할 경우 해당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